남편을 보낸 슬픔이 끝나기도 전 시부모님의 행동에 저는 또 주저앉고 말았어요. 조이금은 우리가 관리할 테니 넌 애나 잘 키워. 남편이 떠나고 남은 5억 원의 조의금. 눈물보다 먼저 아들의 조의금을 훔친 시부모님들 행동에 저는 결국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11월 어느 날 박윤정은 남편 민수의 영정 앞에서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41살의 나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남편의 미소가 사진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웃음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이라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윤정아, 그만 울어. 민수도 저렇게 계속 울면 못 떠난다. 시어머니 조순자 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목소리만큼은 또랑또랑한 시어머니였지만 며느리를 부르는 그 톤에는 위로보다는 핀잔이 더 많이 섞여 있었죠. 윤정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금은 대답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어요. 민수가 생전에 지역 상공의 일도 하고 봉사활동에도 열심이었던 덕분에 인맥이 정말 넓었거든요. 조문객들이 끝없이 이어져 들어오고 조의금 봉투도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어요. 아버님, 조문 오신 분들이 정말 많네요. 큰아들 형수 김미경이 시아버지 박태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시아버지는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번뜩거리고 있었죠. 마치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민수놈이 평소에 인맥이 좋았거든. 태호 씨가 대답하면서 슬쩍 조의금 접수대 쪽을 바라봤어요. 거기서는 막내딸 박소영이 정신없이 조의금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소영이는 오빠 장례라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래도 꼼꼼히 장부에 금액과 이름을 적어가며 일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윤정이가 다시 영정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조문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조의금도 꽤 모이겠네. 순자 씨의 말에 태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민수가 워낙 사람들하고 잘 지냈으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윤정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남편을 떠나보내는 이 순간에 돈 이야기를 하다니. 물론 현실적으로 장례 비용도 들고 앞으로 아들 준호를 키워나가야 할 생각을 하면 조의금이 중요하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계산보다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윤정이가 일어서려 하자 순자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윤정아. 상주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지. 조문객들이 계속 오는데. 조금만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도 안 돼. 예의가 아니야. 순자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윤정이는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조문객 무리가 들어왔어요. 민수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과 직원들이었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사장님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조의금 봉투를 건넸어요. 봉투가 상당히 두툼해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본 태호 씨와 순자 씨의 눈빛이 또 번뜩거렸어요. 조문이 끝나고 사장님 일행이 돌아간 후 순자 씨가 소영에게 다가갔어요. 소영아, 지금까지 얼마나 모였어? 어머니, 아직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봐도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소영의 대답에 태호 씨와 순자 씨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짙게 배어 있었죠. 많이 모였구나. 우리 민수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태호 씨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보다는 계산적인 느낌이 더 강했어요. 그때 또 다른 조문객이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 사장이었는데 민수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박 사장님 삼가조에 표합니다.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김 사장이 조의금을 건네면서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윤정이 귀에는 시부모님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저 양반도 조의금 많이 낼 것 같은데. 그러게. 사업이 잘 되니까. 윤정이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상황에서 시부모님들이 너무 조의금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오후가 되어 조문객들의 발길이 조금 뜸해졌을 때 윤정이는 아들 준호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어요. 9살짜리 준호는 아빠를 잃은 슬픔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언제 집에 와?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윤정이의 가슴이 또다시 미어졌어요. 준호야,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언제 돌아와? 윤정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아들을 꽉 끌어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순자 씨가 다가와서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 이제 아빠 없으니까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호 키워야지. 순자 씨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미로 들렸거든요. 어머님, 제가 준호는 잘 키울 수 있어요.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순자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윤정아, 너 혼자 애 키우고 살기 쉽지 않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 말을 들으면서 윤정이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시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긴 했지만 왜인지 그들의 태도에서 순수한 걱정만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조문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태호 씨가 소영에게 다가갔어요. 소영아, 조의금 장부 아버지가 보자. 네, 아버지. 소영이 장부를 건네자 태호 씨는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순자 씨와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죠. 생각보다 많이 모였네. 그래도 장례 비용이며 여러 가지 들어갈 게 많잖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윤정이는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장례를 치르는 데는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찜찜한 기분도 들었어요. 시부모님들의 태도가 어딘지 자연스럽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밤이 되어 문상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어요. 태호 씨가 윤정이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윤정아, 조의금은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아버님, 그래도 제가. 아니야. 너는 아이나 잘 돌봐. 태호 씨의 말투는 상당히 단호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사안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조의금이 얼마나 모인 거예요? 윤정이의 질문에 태호 씨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될 거야. 내일 은행 가서 정리해보자. 그리고 나서 태호 씨는 조의금 봉투들을 모두 큰 봉지에 담아서 가져갔어요. 윤정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강하게 반대할 기력이 없었어요. 그날 밤 윤정이는 준호와 함께 빈소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시부모님들의 이상한 태도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정 속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봤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어요. 윤정이는 그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일들을 걱정할 뿐이었어요.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고 민수의 장례를 모두 치른 후였어요. 윤정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쓸쓸했거든요. 엄마, 아빠 정말 안 와? 준호가 또다시 물어봤을 때 윤정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준호야,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럼 내가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윤정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아들을 꼭 안아줄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순자 씨가 전화를 했어요. 윤정아, 조의금 정리하러 은행에 가야 하는데 너도 같이 와. 네, 어머님. 언제요? 지금 바로. 아버님이랑 같이 가자. 윤정이는 준호를 이웃집에 맡기고 시부모님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조의금이 얼마나 모였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은행에 도착해서 조의금 봉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태호 씨와 순자 씨가 주도적으로 봉투를 열어보면서 금액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어머, 이거 꽤 큰 금액이네. 순자 씨가 한 봉투를 보며 감탄했어요. 그러게, 민수 직장 상사가 준 것 같은데. 태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에 금액을 적어갔어요. 윤정이는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조의금 액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모든 조의금을 다 정리했어요. 태호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총 5억 2천만 원이야. 정말요? 윤정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민수가 정말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나 보네. 순자 씨가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짙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자신과 준호의 미래를 위해 사용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태호 씨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일단 우리 통장에 넣어놓자.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고. 아버님, 그런데 이건 민수 조의금인데. 윤정아, 너가 이런 큰 돈 관리할 수 있어? 우리가 대신 관리해 주는 거야. 태호 씨의 말투가 조금 단호해졌어요. 윤정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시부모님들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버님, 제 명의로. 아니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관리하자. 어차피 준호 키우는데 쓸 거 아니야. 순자 씨도 남편 편을 들었어요. 윤정아, 우리가 손자 위에서 하는 일인데 뭘 그렇게 따져? 두 사람의 단호한 태도에 윤정이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남편을 잃은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 판단력도 흐려져 있었거든요. 결국 조의금 전액이 태호 씨 명의 통장에 입금되었어요. 윤정이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들을 믿기로 했어요. 아버님, 그럼 나중에 필요할 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그럼. 준호 학비며 생활비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의 표정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가 윤정이에게 말했어요. 윤정아, 이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말하지 마. 괜히 시비 붙을 수 있으니까. 네. 조의금이 얼마 모였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그런 거 말이야. 사람들이 알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순자 씨의 말에 윤정이는 더욱 의아했어요. 왜 숨겨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님, 그런데 왜요? 아이고, 넌 세상 물정을 몰라.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법이야. 윤정이는 시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윤정이는 준호에게 밥을 먹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계속 들었거든요. 엄마, 왜 안 먹어? 준호가 물어보자 윤정이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도 먹을게. 하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시부모님들의 태도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그날 밤 윤정이는 민수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시부모님들이 우리를 도와주려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더 지난 후 윤정이는 준호의 학원비를 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준호 학원비 내야 해서 그런데. 학원비?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20만 원이요. 전화 너머로 태호 씨의 한숨이 들렸어요. 윤정아, 그런 거는 좀 아껴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벌이도 없는데. 그래도 아버님, 준호 공부는 집에서도 시킬 수 있어. 굳이 학원까지 보낼 필요가 있나? 태호 씨의 말에 윤정이는 당황했어요. 5억이 넘는 조의금이 있는데 20만 원을 아껴야 한다니. 아버님, 그런데 조의금은 나중을 위해 모아놔야 하는 거야.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윤정이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부모님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아버님, 일단 이번 달도 그냥 넘어가자. 준호가 꼭 학원을 다녀야 할 이유가 있나? 결국 윤정이는 준호에게 학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해야 했어요. 엄마, 왜 학원 못 가? 준호야, 잠깐 쉬는 거야. 엄마가 집에서 공부 도와줄게.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윤정이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윤정이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 주가 더 지나면서 윤정이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 주가 넘도록 윤정이는 시부모님들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싶었지만 점점 확신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준호의 학원비 문제로 시작된 불편함은 생활비 문제로까지 이어졌어요. 윤정이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가 전화를 했어요. 윤정아, 너 또 장 봤지? 요즘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어머님, 그런데 준호도 있고. 아이고, 애 하나 키우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좀 아껴 써야지. 순자 씨의 핀잔에 윤정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5억이 넘는 돈이 있다면서 마트비를 아끼라니. 뭔가 이상했거든요. 어머님, 그런데 조의금은 건드리면 안 돼. 그건 나중에 준호 대학 갈 때까지 모아놔야 하는 돈이야.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윤정이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대학까지는 아직 10년도 더 남았는데 지금 생활도 힘든 상황에서 그 돈을 전혀 쓸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며칠 후 윤정이는 용기를 내서 시댁에 직접 찾아갔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태호 씨와 순자 씨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죠. 무슨 일이야? 태호 씨가 차갑게 물었어요. 아버님, 조의금 일부를 제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준호 키우고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윤정이의 말에 순자 씨가 눈을 부라렸어요. 뭐? 조의금을 너가 관리한다고? 네, 어머님. 그게 제 남편 조의금이잖아요.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태호 씨와 순자 씨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순자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윤정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저는 그냥 너 남편 조이금이라고. 민수는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조이금이지 너의 조이금이 아니라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윤정이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님, 그래도 저와 준호가. 너와 준호? 웃기지 마. 준호는 우리 손자고 넌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순자 씨의 말에 윤정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태호 씨도 거들었어요. 윤정아, 너가 우리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나? 민수 돈으로 살고 민수 집에서 살면서. 아버님, 그래도 제가 민수 아내였잖아요. 아내? 이제 과부지. 과부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래? 태호 씨의 말이 마치 칼처럼 윤정이의 가슴을 찔렀어요. 윤정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그냥 준호를 제대로 키우고 싶을 뿐이에요. 키우고 싶으면 조용히 키워.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순자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학원비나 생활비도 안 주시면서 어떻게 키우라는 거예요? 윤정이의 절절한 호소에도 순자 씨는 코웃음만 쳤어요. 아이고, 정말 답답하네. 그럼 너가 나가서 일해. 요즘 세상에 여자들도 다 일하는데. 어머님, 준호가 아직 어린데 제가 일을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준다는 거지. 준호는 우리가 키우고 넌 일만 해. 순자 씨의 말에 윤정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 아이까지 빼앗으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준호는 제가 키워야 해요. 왜 안 돼? 우리가 키우면 더 잘 키울 수 있어. 태호 씨도 거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경험도 많고 돈도 있는데 뭘 걱정해. 그 순간 윤정이는 깨달았어요. 시부모님들이 조의금을 가져간 것도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모두 자신을 궁지에 몰아서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계략이었다는 것을. 아버님, 어머님, 그럼 조의금은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돌려준다고? 우리가 왜 돌려줘? 순자 씨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그게 원래 저희 거잖아요. 너희 거? 웃기지 마. 이건 집안 돈이야. 박씨 집안 돈. 태호 씨의 말에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 그래도 법적으로. 법적으로? 어디에 봐. 너가 뭘 할 수 있는지. 순자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리고 윤정아, 이런 일로 소동 피우면 준호가 더 힘들어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윤정이는 협박까지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윤정이가 거의 애걸하듯 말했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할 게 없어. 우리 결정은 정해졌으니까 넌 그냥 따라와. 결국 윤정이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윤정이는 민수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력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윤정이는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좀 도와줘. 윤정아, 무슨 일이야? 윤정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오빠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조의금을 빼앗긴 것부터 시작해서 어제 있었던 일까지. 뭐? 그런 일이? 오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오빠,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오빠, 준호 때문에. 준호 때문에라도 해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잖아. 오빠의 말에 윤정이는 용기를 얻었어요.
오빠,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증거는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일단 은행 내역부터 확인해 봐. 윤정이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윤정이의 마음은 슬픔에서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복수에 대한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두어 주가 흐르면서 윤정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들과의 갈등 이후로 그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거든요. 마을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윤정이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윤정아, 요즘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이요? 윤정이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너가 시댁돈에 욕심을 낸다는 소문 말이야. 조의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다면서? 윤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마을에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아주머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 윤정아. 남편 죽자마자 돈 얘기부터 한다니. 그것도 시부모님들 앞에서. 아주머니의 말에 윤정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시부모님들이 윤정아, 변명하지 마. 시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아들 잃고도 며느리까지 저러니. 윤정이는 더 이상 설명할 기력도 없었어요. 어차피 말해봐야 믿지도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이웃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윤정 씨, 요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네. 돈 문제는 천천히 해결해야죠. 시부모님들도 손자 생각해서 하시는 일인데. 윤정이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시부모님들 편을 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 시부모님들이 먼저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준호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 집 가? 준호가 물어보자 윤정이는 난감했어요. 시댁에 가기는 싫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못 보게 할 수도 없었거든요. 준호야, 오늘은 집에서 엄마랑 놀자. 왜? 할머니가 과자 사준다고 했는데. 순자 씨가 준호를 회유하고 있다는 것을 윤정이는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순자 씨였어요. 윤정아, 준호 할머니 집에 보내. 아이가 보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 준호는 제가. 뭐? 손자를 못 보게 하겠다는 거야? 너가 무슨 권리로? 순자 씨의 목소리에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지금 당장 보내. 아니면 우리가 데리러 갈까? 결국 윤정이는 준호를 시댁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떠난 후 집은 더욱 쓸쓸해졌어요. 저녁 때가 되어도 준호가 돌아오지 않자 윤정이는 시댁에 전화했어요. 어머님, 준호 좀 집에 보내주세요. 뭘 그렇게 급해? 손자랑 좀 더 있고 싶은데. 어머님, 그래도 아이가 집에서 자야. 우리 집이 집 아니야? 준호도 여기서 자고 싶다고 하는데. 윤정이는 불안했어요. 혹시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그래도 제가 가서 데려갈게요. 오지 마. 준호 잠들었어. 전화가 끊어진 후 윤정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강제로라도 데리러 가야 하나 고민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이가 시댁에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태호 씨가 비싼 차를 타고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버님은 어디 가세요? 윤정이가 순자 씨에게 물어보자 순자 씨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냥 볼 일이 있어서. 하지만 윤정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시아버지는 그렇게 비싼 차를 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그 차는. 아, 친구가 빌려준 거야. 볼일 보려면 차가 필요해서. 순자 씨의 설명이 석연치 않았지만 윤정이는 일단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윤정이는 마을에서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어요. 윤정이네 시아버지가 빚을 갚으셨다면서? 빚이요? 응, 몇 년 전부터 사업 때문에 빚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 윤정이는 머리가 띵했어요. 빚을 갚을 돈이 어디서 났는지 뻔했거든요. 그리고 집도 수리한다면서? 지붕도 고치고 화장실도 새로 한다고. 윤정이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과 준호의 조의금으로 시부모님들이 빚도 갚고 집수리도 한다니. 집으로 돌아온 윤정이는 즉시 친정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큰일이야. 시부모님들이 조의금으로 빚도 갚고 집수리도 하고 있어. 뭐? 그런 일이? 응, 마을에서 다 소문이 났어.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내가 돈에 욕심을 낸다고 생각하고 있어. 오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윤정아,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다. 당장 증거를 모아서 고소해야 해. 오빠,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일단 은행에 가서 계좌 내역부터 확인해 보자. 그리고 조의금 장부도 필요해. 윤정이는 오빠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윤정이는 준호를 재우고 나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시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죽자마자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우리 조의금을 지키지 못했어. 민수의 사진에 대고 말하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준호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거야. 다음 날부터 윤정이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먼저 장례식장에 가서 당시 CCTV 영상을 요청했어요. 죄송한데 몇 주 전 장례식 때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조의금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직원이 확인해 보니 다행히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윤정이는 그 영상을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조문객들 연락처를 확인해서 한 명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부인 윤정입니다. 혹시 조의금을 얼마나 내셨는지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그것들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윤정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조문객들이 말한 조의금 총액이 시부모님들이 말한 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오빠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6억 정도 모인 것 같아. 뭐? 그럼 1억 정도를 더 숨긴 거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오빠, 더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어. 뭔데? 시아버지가 술집에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요즘 매일 밤에 나간다고.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윤정아,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자. 오빠,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준호 때문에 걱정이 돼. 준호 때문에라도 해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리 없어. 윤정이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순자 씨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윤정아,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네. 마을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다닌다면서? 뭘 조사하고 다니는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벌써 윤정이가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거였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지? 순자 씨가 윤정이에게 다가오면서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윤정아, 괜한 짓 하지 마. 너가 우리를 건드리면 준호가 힘들어져.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윤정이는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제 조의금만 돌려주시면. 돌려줄 돈은 없어. 이미 다 썼으니까. 순자 씨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아예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 썼다고요? 그래. 빚도 갚고 집도 고치고 우리가 쓸 게 많았거든.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그 돈은 제 남편 조이금이에요. 남편? 우리 아들이야. 아들 조이금을 부모가 쓰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순자 씨의 뻔뻔함에 윤정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윤정아, 만약 너가 경찰이나 어디에 신고하면 준호를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순자 씨가 마지막 협박을 하고 나서 집을 나갔어요. 윤정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윤정이는 친정 오빠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거든요. 한 달여가 지나면서 윤정이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서고 있었어요. 친정 오빠 박준석과 함께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윤정아, 일단 은행부터 가자. 시아버지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해. 오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조이금이 들어간 날짜랑 나간 내역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일단 해보자. 은행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고객님, 조이금 관련 분쟁이시군요. 입금 내역은 확인 가능하지만 출금 내역은 본인이 아니면 어려워요. 그럼 입금 내역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윤정이와 준석이 확인한 입금 내역은 충격적이었어요. 장례 당일과 그 다음 날에만 총 6억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거든요. 오빠, 시부모님들이 5억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6억이 넘어 1억 원을 더 숨긴 거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야. 준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칠 후 윤정이는 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시댁에 가서 준호를 데리러 갔을 때 우연히 태호 씨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준호 어디 있어요? 화장실 갔어. 잠깐 기다려. 순자 씨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윤정이는 시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금고가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조이금 봉투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어머, 이게 뭐지? 윤정이가 자세히 보니 아직 열지 않은 조이금 봉투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오래된 토지 문서들도 보였어요. 윤정아, 거기서 뭐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와서 윤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 어머님. 준호 찾으러. 준호는 여기 없어. 나와. 순자 씨가 서둘러 윤정이를 방에서 내보냈어요. 하지만 윤정이는 중요한 것을 봤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정이는 즉시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시댁 금고에서 조이금 봉투랑 토지 문서를 봤어. 토지 문서? 응, 오래된 것 같았는데 왜 거기에 숨겨놨는지 모르겠어. 준석이 생각에 잠겼어요. 윤정아, 혹시 시부모님들이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을 수도 있겠네. 무슨 말이야? 민수가 살아있을 때도 몰래 재산을 빼돌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윤정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끔 돈 때문에 고민하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윤정이는 용기를 내서 조문객들을 직접 만나러 다녔어요. 특히 민수 직장 동료들과 사업 관련 지인들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민수 조이금을 얼마나 내셨는지 기억하세요? 아, 그때요? 500만 원 냈죠. 500만 원이요? 윤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장부에는 100만 원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네, 민수가 평소에 워낙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윤정이는 다른 조문객들도 만나봤는데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실제 조이금보다 장부에 적힌 금액이 훨씬 적었거든요. 오빠, 큰일이야. 장부 조작까지 했어. 뭐? 실제 조이금보다 적게 적어서 차액을 빼돌린 것 같아. 조문객들이 말한 금액을 다 더해보니까 8억은 넘을 것 같아. 준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극도로 치솟았어요. 그럼 3억 원을 더 숨긴 거네. 이 정도면 중범죄야. 한편 마을에서는 여전히 윤정이에 대한 험담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 여자가 시부모님들을 괴롭힌다면서? 그러게 말이야. 남편 죽자마자 돈 타령이니 시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윤정이가 마트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았어요. 진실을 밝혀내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윤정이에게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어요. 막내 시누이 소영이 찾아온 거였어요. 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소영이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야? 언니, 제가 조의금 장부를 직접 썼잖아요. 응. 그런데 부모님이 나중에 장부를 바꿨어요. 윤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바꿨다고? 네, 처음에 제가 쓴 장부는 따로 보관하고 새로 만든 장부를 윤정이 언니에게 보여준 거예요. 소영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아가씨, 그럼 진짜 장부는 어디 있어? 아버지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언니, 저도 양심상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소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부모님이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 언니, 제가 증인이 될게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윤정이는 고마움에 눈물이 났어요. 시댁 식구 중에서 자신 편을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 그런데 부모님이 알면 저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괜찮아. 우리가 잘 처리할게. 그날 밤 윤정이는 준호를 재우고 나서 민수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 소영이가 도와주기로 했어.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여보, 미안했어. 부모님들이 예전에도 우리 돈을 빼돌렸던 거였구나. 당신이 고민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윤정이는 남편이 생전에 가끔 보여준 걱정스러운 표정을 떠올렸어요. 분명 시부모님들의 금전적 요구 때문이었을 거예요. 다음 날 준석과 소영이 만났어요. 소영 씨, 정말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경찰서에 신고할 때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며칠 후 윤정이는 마을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어요. 윤정아, 너희 시아버지 요즘 매일 술집 간다는 거 알아? 네. 응, 시내 유명한 룸살롱에 매일 나간다더라. 돈을 물 쓰듯이 한다면서?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과 준호의 조의금으로 술집에 다니다니. 그리고 새 차도 샀다면서? 윤정이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정이는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자. 윤정아, 마음의 준비는 됐어? 응, 이제 무엇도 무섭지 않아. 준호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 그날 밤 준호가 윤정이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왜 요즘 계속 울어? 준호야, 엄마는 안 울었어. 울었어. 밤에 계속 엄마 우는 소리 들었어. 준호가 자신의 작은 저금통을 내밀었어요. 엄마, 이것 써. 내가 모은 돈이야. 저금통 속에는 동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엄마 울지 마.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 도와줄 거야. 준호의 순수한 말에 윤정이는 더욱 큰 힘을 얻었어요. 준호야, 고마워. 엄마가 꼭 해낼게. 윤정이는 그날 밤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준석과 소영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마침내 정의를 찾을 때가 온 것이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 저녁 윤정이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 앞에 태호 씨와 순자 씨,
그리고 큰아들 부부까지 때로 몰려온 거였어요. 윤정아, 문 열어. 태호 씨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어요. 윤정이는 준호를 안방으로 재우고 나서 문을 열었어요. 아버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웬일이긴 뭔 웬일이야. 너가 우리를 고소하려고 한다며? 태호 씨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아버님, 그게 뭐가? 은행에 가서 우리 통장 조사하고 조문객들 만나고 다니고. 순자 씨도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저는 당연한 일을. 당연한 일? 웃기지 마. 시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당연한 일이야? 큰아들 박민철이 나서서 말했어요. 재수 씨,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이럴 필요가 있어요? 아주버님 하지만 조의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쓰시면 어때요? 민철의 아내 미경도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시부모님들이 손자 위에서 모아두시는 건데. 윤정이는 이들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어요. 모아두신다고요? 그럼 술집 가고 새 차 사는 건 뭐예요? 윤정이가 반박하자 태호 씨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뭐? 술집? 누가 그런 헛소문을? 헛소문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윤정아, 너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지? 순자 씨가 다가오면서 윤정이를 밀쳤어요. 어머님, 윤정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문짝에 등을 부딪혔어요. 엄마, 안방에서 준호가 울면서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왜 엄마 때려? 준호가 윤정이를 감싸면서 순자 씨를 노려봤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엄마를 때린 게 아니야. 순자 씨가 어색하게 말했지만 준호는 믿지 않았어요. 때렸어. 엄마가 넘어졌어. 준호야, 조용히 해. 시아버지가 준호에게 큰 소리를 내자 아이가 더욱 울었어요. 윤정이가 준호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안방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는 금방 갈게. 준호를 안방으로 보낸 후 윤정이는 시댁 식구들과 마주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필요 없다고? 윤정아, 너가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범죄자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겁을 내세요? 윤정이의 말에 순자 씨가 더욱 화를 냈어요. 우리가 겁을 낸다고? 우린 떳떳해. 떳떳하시다면 조의금 8억을 어디에 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8억? 5억도 안 된다고 했잖아. 태호 씨가 실수로 말한 걸 깨닫고 당황했어요. 아버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5억도 안 된다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태호 씨가 말을 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님, 처음에는 5억 2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5억도 안 된다고 하시네요. 윤정이의 추궁에 시댁 식구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윤정아, 그런 것 따지지 마. 어차피 다 쓴 돈이야. 순자 씨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다 쓰셨다고요? 뭐에 쓰셨는데요? 쓸 데가 많았어. 집도 고치고 빚도 갚고 그리고 술값이랑 새 차 값도요? 윤정이의 말에 태호 씨가 버럭 화를 냈어요. 야, 이 여자가 정말. 우리가 뭘 하든 너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제 남편 조의금인데요. 남편? 우리 아들이야. 아들 조의금을 부모가 쓰는 게 뭐가 잘못됐어? 민철이 거들었어요. 재수 씨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법적으로도 부모님이 관리하시는 게 맞거든요. 법적으로요? 그럼 법정에서 보시죠. 윤정이의 단호한 말에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윤정아, 정말 고소할 거야? 태호 씨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할 거예요. 그럼 각오해. 너가 우리를 고소하면 준호를 다시는 못 봐. 뭐라고요? 준호는 우리 손자야. 우리가 키울 거니까
너가 상관할 바 아니야. 순자 씨의 협박에 윤정이는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님,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너의 아들? 박씨 집안 아들이지. 그리고 너가 혼자 키울 능력이 있어?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 없어. 돈도 없고 집도 없으면서 뭘로 키워? 순자 씨의 모욕에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한테는 조의금이 있잖아요. 조의금? 그런 건 없어. 우리가 다 썼으니까. 태호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리고 윤정아, 만약 너가 정말 고소하면 마을에서 못 살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마을에서 못 살게요? 그래. 시부모를 고소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미경도 거들었어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아이 때문에라도. 하지만 윤정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님, 그럼 형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부모님들이 남편 조의금을 다 가져가셔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건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때 안방에서 준호가 다시 나왔어요. 엄마, 왜 큰 소리내? 준호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윤정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야,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순자 씨가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준호야, 할머니 집에 갈래? 싫어요. 엄마랑 있을 거예요. 준호가 윤정이 뒤에 숨으면서 거부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싫어요. 할머니가 엄마 때렸어요. 준호의 말에 순자 씨가 당황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언제 엄마를 때렸어? 아까요. 엄마가 넘어졌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시댁 식구들이 어색해했어요. 윤정이가 준호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윤정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고소하면 후회할 거야. 태호 씨가 마지막 협박을 하고 나서 돌아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떠난 후 윤정이는 준호를 재우고 나서 친정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시댁에서 협박하러 왔어. 뭐? 협박? 윤정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어요. 오빠, 정말 무서워. 윤정아, 무서워하지 마. 그들이 협박한다는 건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뜻이야. 그런가? 그래. 떳떳하다면 협박할 이유가 없어.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자. 오빠, 그런데 정말 준호를 못 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부양 능력이 없어도 법적으로는 너가 친권자니깐. 오빠의 말에 윤정이는 조금 안심했어요. 오빠, 고마워. 내일 꼭 신고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윤정이는 민수의 사진을 봤어요.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야. 우리 조의금 꼭 되찾을게. 그날 밤 윤정이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였어요.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니 윤정이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시부모님들의 탐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민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징조들이 있었어요. 결혼 초기 민수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부모님들에게 큰 돈을 빌린 적이 있었거든요. 윤정아, 부모님께 돈을 좀 빌려야겠어. 여보, 얼마나? 2천만 원 정도.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 그때만 해도 윤정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니까 도와주시는 거라고. 부모님이 흔쾌히 빌려주신다면서요? 응, 아버지가 우리 사업 잘 되길 바라신다고 하셨어.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민수는 그 돈을 갚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갚으려고 했지만 시부모님들이 계속 다른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거든요. 민수야, 집 수리비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아버지, 얼마나 드시는데요?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돈이 나갔어요. 집 수리비, 병원비, 차 수리비, 명절 용돈 등등. 민수는 그때마다 흔쾌히 줬어요. 여보, 이렇게 계속 주면 우리 살림은 어떡해? 윤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민수는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부모님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나중에 여유 있으면 다 정리될 거야. 하지만 여유는 생기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준호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출산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윤정이 친정에서 대줬는데 시부모님들이 섭섭해 했었거든요. 우리가 낼 수 있었는데 왜 친정에서 냈어? 어머님 친정에서 자진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그때는 단순히 체면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돈 문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민수가 사업이 잘 될 때였어요. 매출이 크게 늘어서 여유가 생겼을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민수야,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관심 없나? 아버지, 무슨 투자요? 부동산이야. 확실한 거라고 하더라고. 얼마나 필요한데요?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민수는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사업 확장에 쓸 돈이었거든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여보, 부동산 투자는 위험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확실하다고 하시는데. 결국 민수는 아버지에게 1억을 투자했어요. 하지만 그 투자는 실패했어요. 아버지, 투자가 어떻게 됐나요? 민수야, 미안하다. 잘못 봤나 봐. 손해를 좀 봤어. 얼마나 손해를 보셨는데요? 거의 다 잃었어. 민수는 그때 크게 낙담했어요. 사업 확장 기회를 놓쳤거든요. 여보, 괜찮아.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거야. 윤정이가 위로했지만 민수는 한동안 우울해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시부모님들은 더욱 자주 돈을 요구했어요. 마치 민수에게 빚진 게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민수야,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해서. 민수야, 집 보일러가 고장났어. 민수야, 차가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겠어. 민수는 그때마다 묵묵히 돈을 줬어요. 하지만 윤정이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우리도 준호 교육비며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속 주면. 윤정아, 부모님이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참자. 민수의 효심을 윤정이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답답했거든요. 특히 민수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시부모님들은 여전히 돈을 요구했어요. 민수야,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버지, 저도 요즘 병원비가. 아이고, 우리 일이 더 급해. 나중에 갚을 테니까. 결국 민수는 자신의 치료비를 아껴가면서까지 시부모님들에게 돈을 줬어요. 윤정이는 그때 정말 화가 났었어요. 여보, 이건 아니지 않아? 당신 몸이 중요한데. 괜찮아. 내 병은 급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민수의 병은 급했어요. 조기에 치료했다면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민수가 입원했을 때도 시부모님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입원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윤정이가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입원비를 댔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입원비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아, 그게. 우리도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만 기다려. 결국 시부모님들은 입원비를 한 푼도 되지 않았어요. 민수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윤정아, 장례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준비할게. 순자 씨가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윤정이가 보험금과 적금을 해약해서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죽고 나서도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이제 윤정이는 깨달았어요. 시부모님들이 민수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리고 민수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말이에요. 여보, 미안했어.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윤정이는 민수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시부모님들이 다 가져간 거였구나. 그리고 이제는 조의금까지 가져갔어요. 민수의 죽음까지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거였어요. 여보, 이제는 내가 끝낼 거야. 당신이 못한 일을 내가 대신할게. 윤정이는 그날 밤 결심을 더욱 굳혔어요. 민수가 평생 당한 일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청산하기로 말이에요. 여보, 우리가 시부모님들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 15년 동안 거의 5억 원이 넘어. 그런데도 조의금까지 가져가다니. 윤정이는 가계부를 뒤져가며 그동안 시부모님들에게 준 돈을 계산해 봤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결혼자금, 지원금, 사업자금, 생활비 지원, 병원비, 각종 경조사비, 명절 용돈까지. 정말 끝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 돈으로 시부모님들이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여행도 다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보,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몰라.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오늘 중요한 일 하러 가야 해. 무슨 일이야? 아빠를 위한 일이야. 아빠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파이팅! 준호의 응원에 힘을 얻은 윤정이는 친정 오빠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신고 후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경찰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윤정 씨, 일단 기초조사를 마쳤는데 충분히 수사할 만한 사안입니다. 담당 형사 김정호 씨가 윤정이에게 설명했어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댁분들 통장 내역이랑 조의금 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윤정이는 드디어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 민철이었어요. 재수 씨, 정말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민철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아주버님 가족이면 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님이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세요. 경찰에서 연락 왔다고. 윤정이는 조금 미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재수 씨,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직 취하할 수 있잖아요. 취하는 건 없을 거예요. 민철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시부모님들이 생각하셨어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윤정이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틀 후 경찰에서 시댁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윤정이도 참석해서 상황을 지켜봤거든요. 여기가 조의금을 보관했던 금고인가요? 형사가 태호 씨에게 물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태호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금고에서는 윤정이가 전에 봤던 조의금 봉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짜 조의금 장부가 나온 거였어요. 이 장부와 윤정 씨에게 보여준 장부가 다르네요. 형사가 두 장부를 비교하면서 말했어요. 그건 태호 씨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순자 씨가 나섰어요. 잘못 기록한 거예요. 워낙 정신없어서. 하지만 금액 차이가 너무 크네요. 여기는 8억 3천만 원, 여기는 5억 2천만 원. 형사의 지적에 시부모님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은행 계좌 내역도 확인되었어요.
계좌에 들어온 돈이 나간 내역을 보니까 부채 상환에 2억, 집 수리에 1억, 차량 구입에 가리고 유흥업소 결제 내역이 상당하네요. 형사의 말에 윤정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거든요. 유흥업소가 얼마나 돼요? 지난 몇 달간 거의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윤정이는 어지러웠어요. 남편의 조의금으로 술집을 다녔다니. 압수수색이 끝난 후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태호 씨와 순자 씨는 윤정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소영이 윤정이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수고했어요. 아가씨 고마워. 아가씨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거야. 언니 그런데 이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소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윤정이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의금을 준 조문객들 중 몇 명이 추가로 증언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조의금을 그렇게 많이 냈는데 장부에는 적게 적혀 있더라고요. 민수 직장 상사였던 이 부장이 경찰서에서 증언했어요. 500만 원을 냈는데 장부에는 100만 원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네,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몇 명 더 있어요. 증인들이 늘어나면서 사건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댁 내부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철이 윤정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아주버님, 사실 저희도 피해자예요. 부모님이 저희 명의로도 돈을 빼돌리셨거든요. 윤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통장으로도 조의금 일부가 들어왔다 나갔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민철의 말에 윤정이는 시부모님들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증언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큰아들까지 등을 돌리자 시부모님들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며칠 후 소영이 윤정이에게 찾아왔어요. 언니, 부모님이 저한테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뭔데? 언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리고 조의금도 돌려드리고 싶다고. 윤정이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아가씨 시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언니. 부모님이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하지만 윤정이는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야.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소영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윤정이는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 봐?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윤정이는 답하기 어려웠어요. 준호야,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왜?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정 씨,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에요. 정말요? 네, 증거도 충분하고 증인도 많고요. 조의금 횡령이 명확하게 입증됐습니다. 윤정이는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생각에 안도했어요. 형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윤정 씨가 더 고생하셨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날 밤 윤정이는 민수의 사진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곧 법정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사진 속 민수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마을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윤정이가 시부모 고소한 거 사실이었나 봐. 경찰이 와서 수사했다더라. 그럼 정말 조의금을 가져간 거네? 마을 사람들의 여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윤정이가 돈에 욕심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가 문제였네.
5억이 넘는 돈을 혼자 가져갔다니. 참 뻔뻔하네. 윤정이는 이제 마을을 다닐 때도 조금은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검찰에서 기소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드디어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때가 온 거였어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몇 주가 흘렀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 왔어요. 윤정이는 친정 오빠 준석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면서 긴장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윤정아, 떨지 마. 우리가 이길 거야. 고마워, 오빠. 오빠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법정 한쪽에는 태호 씨와 순자 씨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거든요. 피고인들이 참 초라해 보이네. 준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재판장에 판사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조이금 횡령 사건을 개정합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먼저 검사가 기소 내용을 설명했어요. 피고인들은 2023년 11월 피해자 윤정의 남편인 고 박민수의 장례식에서 조이금 총 8억 3천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5억 2천만 원만 있다고 거짓말하고 나머지 3억 1천만 원을 숨겼습니다. 윤정이는 검사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조이금 장부를 조작하여 실제 금액보다 적게 기록하고 해당 조이금을 피고인 박태호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들을 차례로 제시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조작된 장부, 조문객들의 증언서까지. 특히 피고인 박태호는 해당 조이금으로 개인 부채 2억 원을 상환하고 집 수리비 1억 원, 차량 구입비 2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유흥업소에서만 5천만 원을 소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유흥비 이야기가 나오자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거든요. 이어서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증인은 막내딸 소영이었어요. 증인은 당시 조이금 접수를 담당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가 모였습니까? 8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소영의 대답에 피고인석의 태호 씨와 순자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런데 왜 장부에는 다른 금액이 적혔습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장부를 다시 만들어서 바꿔치기 하셨어요. 소영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증인이 직접 목격한 것입니까? 네, 제가 처음 쓴 장부는 따로 보관하시고 새로 만든 장부를 새언니에게 보여주셨어요. 소영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윤정이는 고마운 마음에 소영을 바라봤어요. 다음은 큰아들 민철의 차례였어요. 증인도 조이금 일부가 증인 명의 통장을 거쳐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제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이동시키셨어요. 증인은 그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요.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민철의 증언으로 시부모들의 치밀한 계획이 더욱 드러났어요. 그리고 조문객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저는 500만 원을 조의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장부에는 1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300만 원을 냈는데 장부에는 100만 원으로 적혀 있었어요. 증인들의 증언이 계속될수록 피고인들의 죄상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윤정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조이금 8억 3천만 원 중에서 3억 1천만 원을 숨기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2천만 원도 제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윤정이는 잠시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아들 학원비도 내지 못하고 생활비도 부족해서 친정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제 남편의 조의금인데도 제가 돈을 달라고 애걸해야 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과부가 무슨 권리냐? 박씨 집안 돈이니까 우리가 쓸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협박까지 했어요. 윤정이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들은 손자를 위해서 조의금을 보관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그렇다면 유흥업소에서 5천만 원을 소비한 것과 개인 부채를 상환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판사가 최종 변론을 요구했어요. 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닙니다.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으로 모아진 조의금을 개인적인 욕심으로 횡령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남편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며느리와 어린 손자를 기만하고 협박까지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윤정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판사가 선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했어요. 30분 후 재개된 법정에서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주문. 피고인 박태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조순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첫 번째 사이다가 터졌어요. 공식적으로 승리한 거였어요.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조의금 횡령액 3억 1천만 원과 이미 사용한 5억 2천만 원을 합쳐 총 8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윤정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의금은 고인에 대한 조문객들의 애도의 마음이자 유족의 생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주인 며느리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부모라 하더라도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정이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판결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태호 씨와 순자 씨가 윤정이에게 다가왔어요. 순자 씨가 갑자기 윤정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윤정아, 제발 살려줘. 우리가 잘못했어. 두 번째 사이다가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당당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윤정아, 우리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윤정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때 저도 어머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애걸했잖아요. 그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과부가 무슨 권리냐고 하셨잖아요. 이제 법정에서 답이 나왔어요. 윤정이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왔어요. 며칠 후 이 사건은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어요. 시부모, 며느리 조의금 8억 빼돌림, 과부 권리 발언 논란. 세 번째 사이다였어요. 사회적으로도 시부모들의 행위가 규탄받게 된 거였어요. 마을 회관에서도 이 이야기로 시끄러웠어요. 윤정이가 옳았네. 우리가 잘못 봤어. 시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참 뻔뻔하네. 8억을 혼자 가져가다니. 양심이 있나? 여론은 완전히 윤정이 편으로 돌아섰어요. 그날 저녁 윤정이는 준호와 함께 민수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준호야, 아빠한테 인사해. 아빠, 우리가 이겼어.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겼어. 준호의 순진한 말에 윤정이는 웃었어요. 여보, 이제 끝났어. 우리 조의금 다시 찾았어. 고생 많이 했지? 영정 속 민수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윤정이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찼어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거든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봄이 찾아온 어느 따뜻한 오후였어요.
윤정이는 새로 이사간 집 거실에서 준호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엄마,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준호야, 천천히 읽어보자. 분명 답이 있을 거야.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예전과는 다른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되찾은 조의금으로 준호의 교육비 걱정도 없어지고 생활도 안정되었거든요. 준호야, 학원 어때? 재미있어? 응.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 얼굴에 다시 밝은 표정이 돌아온 것을 보니 윤정이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친정 오빠 준석이었어요. 오빠 어서 와. 윤정아 어때? 새 집은 살만해? 응, 정말 좋아. 준호도 학교 가기 편하고. 준석이 거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만약 그때 굴복했다면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계속 힘을 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회상했어요. 윤정아, 그런데 시댁은 요즘 어떻게 지낸대? 글쎄, 잘 모르겠어. 소영이한테 가끔 소식 듣는 정도야. 소영은 재판 이후에도 종종 윤정이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가족이지만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소영이가 뭐라고 하던? 부모님이 많이 달라지셨다고 해. 재산도 거의 다 잃고 마을에서도 완전히 외면받고 계신다나 봐. 윤정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당연한 결과지. 그래도 너가 너그럽게 넘어간 부분도 있으니까. 실제로 윤정이는 법정에서 이긴 후에도 시부모님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배상금도 분할 지급을 허용해 줬거든요. 며칠 후 윤정이는 준호와 함께 민수의 묘소를 찾았어요. 벌써 봄꽃들이 무덤 주변에 피어나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왔어. 준호가 아버지 묘에 정성스럽게 절을 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끝났어. 윤정이가 묘비를 닦으며 말했어요. 조의금도 다 되찾았고 준호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걱정하지 마. 바람이 살랑 불어와 꽃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보, 미안했어. 시부모님들이 그렇게 오래 우리를 이용한 줄 몰랐어. 진작 알았다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과거의 일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 준호가 순수한 눈으로 물어봤어요. 아빠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하셔. 정말? 나도 아빠 자랑스러워. 준호의 밝은 목소리에 윤정이는 웃음이 났어요. 묘소를 떠나기 전 윤정이는 새로 가져온 꽃을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여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준호랑 나 둘이서 열심히 살아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정이는 옛날 동네를 지나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윤정아, 새 집은 어때? 아주머니, 좋아요. 준호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그래, 다행이다. 그때 참 힘들었을 텐데.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윤정아, 너가 옳았어. 처음에는 우리도 오해했는데 미안하더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윤정이는 고마웠어요. 괜찮아요. 오해할 만했어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순자 씨였어요. 윤정아. 순자 씨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윤정아,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윤정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야, 저기 놀이터에서 잠깐 놀고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준호를 보낸 후 윤정이는 순자 씨와 마주 앉았어요. 윤정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너랑 준호한테 너무 미안한 일을 했어. 순자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마을 사람들한테 완전히 외면받고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어. 윤정이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당연히 받을 일이야.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순자 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윤정이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윤정아, 고맙다. 너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아서. 윤정이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저 정당한 것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어머님, 건강하게 지내세요. 너도 준호랑 행복하게 살아.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그저 인생에서 스쳐간 사람들로 헤어졌어요. 그날 저녁 윤정이는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할머니 왜 울고 있었어? 할머니가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그럼 이제 할머니랑 친해져? 준호의 순수한 질문에 윤정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준호야, 어른들 일은 복잡해. 하지만 할머니가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그럼 할머니가 착해진 거야? 할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신 거야. 그날 밤 윤정이는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을 만났어. 많이 달라지셨더라. 사진 속 민수가 편안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우리가 받을 건 다 받았고 시부모님들도 잘못을 인정하셨고 윤정이는 이제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몇 주 후 윤정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차린 거였어요. 언니, 카페 이름이 뭐예요? 소영이 가게를 구경하러 왔어요. 민수네 카페야. 남편 이름을 따서 지었어. 좋은 이름이네요. 오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소영과 윤정이는 이제 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가족의 잘못을 똑똑히 인정하고 윤정이 편에 섰던 소영을 윤정이도 고마워했거든요. 소영아, 부모님은 요즘 어떠셔? 많이 조용해지셨어요. 예전처럼 큰 소리 치지도 않으시고 제사도 제대로 못 차리실 정도로 어려우시더라고요. 윤정이는 복잡한 기분이었지만 이것도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어요. 카페 개업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친정 오빠는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 민수의 옛 직장 동료들까지. 윤정 씨,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에 윤정이는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윤정이는 준호와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사장이야? 응, 준호야. 우리가 사장이야. 아빠도 기뻐하실까? 당연하지. 아빠가 가장 기뻐하실 거야. 윤정이는 카페 한쪽에 민수의 사진을 정성스럽게 걸어두었어요. 여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준호랑 나 열심히 살아볼게. 사진 속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더 지나고 어느 날 윤정이는 준호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었어요. 엄마, 꽃이 예쁘다. 그러게. 정말 예쁘다. 엄마, 아빠도 이 꽃 보고 계실까? 준호의 순수한 질문에 윤정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당연히 보고 계실 거야. 아빠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거든.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해? 응, 준호야. 우리 정말 행복해. 윤정이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 뭐야? 세상에는 옳은 일과 그른 일이 있어.
때로는 옳은 일을 지키기 위해 용기가 필요해. 엄마처럼? 응, 엄마처럼. 준호도 자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는 거야. 알겠어, 엄마. 벚꽃길을 걸으며 윤정이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돈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정의에 대한 믿음과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였어요. 그날 밤 윤정이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여보, 오늘 준호와 벚꽃길을 걸었어. 정말 아름다웠어.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아. 고마웠어,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앞으로도 준호와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게. 사랑해.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윤정이와 준호의 앞날에는 희망찬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정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인내심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었죠. 시부모님들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잘못된 일은 잘못된 것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오늘도 이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나요. 건강하세요.